네, 마감 스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분위기는 오전에 좋았던 거 조금 이탈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후장에 유독 튀는 종목군에 저희는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다양한 선택, 전략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 오늘도 살펴볼 게 많은데 큰 종목부터 보죠. 일단 SMR 관련한 이야기 품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SMR, 티커명도 SMR이에요. 잘 갔고 그리고 수주 소식이 아무래도 좀 최대 규모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첫 스타트로 좀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있고 가장 연결고리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는 좀 올려주나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전히 6, 5는 하회하는 자리. 근데 6은 지키는 자리입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타이밍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거일까요? 일단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6만 원과 7만 원의 중간선까지는 올라와 줘야 네네. 이제 가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6만 5천 원대 그 7만 원과 이제 6만 원 중간대를 거치는 게 아니라 아마 제 예상이 맞다라면은 그냥 그걸 뚫어버리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조선과 원전은 이게 터지면 이제 주가 좀 가파르게 가지만 지금 조선처럼 가파르게 가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조금 전에 이제 그 앵커님께서 뉴스케일 파워 관련돼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긍정적인 거 맞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뉴스케일 파워가 그동안 이제 미국 유틸리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빅테크 쪽이라든지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 이후에 계약 소식이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테네시주 쪽하고 이제 77메가와트 그 80기 정도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협의 소식이 협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계약으로 이어졌구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엔트라원 에너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엔트라원 에너지가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게 되면서 건설비 부담 구조가 완화가 됐다라는 거, 요거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네시밸리 전력청과 이제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또 확실하다는 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가 됐다는 거, 예. 이런 것 두 가지가 어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만 여기 주가가 바로 튀어나가지 않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계약 소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MOU 단계라고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숙제가 뭐가 있냐면은 부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나 어떤 사항이 확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한 국내 SMR 그리고 원전 기업들 어떤 기자재 기업들 쪽으로 발주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하지만 총평을 하자면은 어쨌든 이제 가능성 구간에서 상용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에 진입이 됐다는 점, 요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을 그리고 특히나 SMR 관련된 기업들을 가져갈 만한 이유가 이제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신다라면은 뭐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원전도 그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제 뉴스케일 파워 쪽하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SMR에 적용을 될 12개 정도 모듈을 현재 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확정이 되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서두에 아마 6만 5천 원을 거치는 것보다는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7만 원을 바로 뚫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만 원까지 급행으로 갈 수 있다. 네네. 이상. 그 이상. 네. 기분은 좋네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발주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약간은 왜 안 가지? 싶게끔 만들 수는 네, 있는데 노이즈 나왔을 때 안 갈 거였으면 밀렸겠지만 지금은 추세를 다시 네네. 기다리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그런 긍정적이고 갖고 네. 있을 거면 지금부터 서서히 갖고 있자 의견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이동근 대표님, 그러면 6은 지켜주고 있는 이 구간이 우리가 탑승할 수 있는 예쁜 기회의 구간인 거네요, 오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이사님도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전 차라리 뚫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일단 7월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횡보의 권역대예요. 네. 그냥 뭐 그 흐름.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저런 재료가 나왔는데 오늘 시세 탄력이 약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확인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지금 뭐 오늘 정도면은 좀 저는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조금 이 시세의 어떤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더 뭔가 확실한 그런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전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오히려 돌파했을 때, 한 6만 5천 원에 돌파하거나 그 위에서 뭔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저는 좀 그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다. 지금 어떤 흐름이 지금 횡보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런 원전 관련주를 뭐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단기간에 좀 시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특히나 그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자. 이런 입장에서의 어떤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기술이 그 박스를 먼저 뚫어내긴 했는데 뭐 앞에 정보를 앞둔 상황이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대장이고 시총이 더 크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6만 5천 원 뚫어주는 것을 봤을 때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속도 면에서 여러분이 좀 더 인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챙겨봤습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방향은 긍정이라는 점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SP 볼게요. 조선 기자재단이 막 갈 때 안 간 거 뭐지 네네. 찾다가 발굴된 종목처럼 느껴졌던 KSP. 네. 사실 그래서 약간 후발주자적인 성격이 지금 인식하기론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차트를 보면은 매우 우상향 차트의 정석처럼 잘 가요. 기자재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네.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1군, 2군, 3군 모두의 종목에는 지금 다음 타자를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한 걸까요? 네, 일단은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네. 있고, 그리고 최근에 조선 기자재 쪽 그 강한 종목들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현대중공업이 일단은 공통 분모가 교집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군함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최근에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세진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삼양혜택 같은 종목들 아마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회사 모두 주력이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삼양혜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게 된다면은 엔진의 이제 핵심 구조제의 메인 베어링 서포트 이거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KSP도 마찬가지로 엔진 쪽에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KSP 같은 경우도 삼양엠텍이라든지 세진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현대중공업이 주력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가 이제 부산에 이제 녹산공단이랑 강서구 녹산공단이라는 곳에 위치 좀 하다 보니까 거제도라든지 그 울산 쪽에 상당히 좀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주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중속 엔진용 밸브 스핀들을 현재 주력으로 또 생산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군함과 연관성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 지금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선과 합병을 해가지고 현대미포선의 두라이토크를 활용해서 지금 군함 건조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중속 엔진용 밸브 스핀들, 그러니까 중속 엔진은 중성 선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군함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KSP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뭐 하나오션도 현재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미포선과 현대중공업의 어떤 합병 이슈에 조금 더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양임텍이라든지 세진중공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KSP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조정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조선이 안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기자재 쪽하고 조선 쪽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한국조선 이야기 또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글쎄요 어떤 악재가 있을지는 예상이 안 되지만 뭐 그런 건 아직까지 생각 전혀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상승만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내리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먹어도 네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라 AM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시가 계속 지금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선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발 모멘텀을 가져가게 되면서 지금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뭐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악재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추세 구간이다. 네네. 상승 추세 구간이다. 조금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그 관점 하에서 HD 현대중공업 관련한 향기가 묻어있는 KSP는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처음에 그 모멘텀 생기고 나서 나타난 거래보다 오늘의 거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상방으로 뚫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동근 대표님 궁금해요. 사실 이쪽 종목군에 있어서까지 지금은 비중 확대도 충분히 열려 있는지도 점검해 주세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뭐 삼성 엠텍도 그랬고 일승이라든가 뭐 현대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네. 됐었는데 저는 이제 KSP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예사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엠텍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또 강하게 시세를 뽑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보신 분들 많겠지만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리포트가 안 나왔으면 과연 저렇게 상한가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가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급등을 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과연. 이게 시세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사님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돼요. KSP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자리에서 지금 물론 뭐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시세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조선기자재 내에서 이제는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목을 하나씩 뽑아내는 자 이제 다음 차례는 뭐지?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 트레이딩의 관점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순번은 무엇일까? 행복한 고민의 조선 동네라는 점을 두 분께서 의견을 나눠주셨고, 뭐 리포트 빨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KSP와 같이 이제 또 다음 차례에서 골라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도 있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리스트업 해두시고 지금 어떤 게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까 행복한 고민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타이밍을 보자의 의견으로 관망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쪽에서 소부장 뛰어라는 리포트도 발간을 하면서 오늘 좀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가운데 ISC 살펴봅니다. 저희 아까 전에 그 프로그램 매수 의견 나왔을 때도 ISC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외국계, 외국인, 기관 다 빨간 밭입니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지지부진했었던 그 라인에서 이제 상단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네. 소켓이죠? 네네. 소켓 업황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면 소부장이 가니까 가는 건가요? 일단은 질문하신 거에 먼저 대답을 하자면은 그 소부장 쪽이 다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순서를 타고. 무슨 얘기냐면은 네. 자, 저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증착 장비 관련돼가지고 그 이전에 클린룸이라든지 그 공정화 장비 쪽 같은 거 일단 움직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증착 장비 관련돼가지고 유니테크라든지 원익아이패스라든지 테스 가정부도 움직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와 관련됐던 세상 장비 관련돼가지고 PSK가 지난주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갈 만한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열처리 장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ISC하고 HPSP가 차트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HPSP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열처리 장비잖아요. 그리고 AP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 부분은 검사 장비, 그러니까 테스트 이쪽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SC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움직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장에 테일러 공장 매출이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어떤 수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는 이쪽 매출도 이제 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은 앵커님의 대답을 해보자면 결국 소부장 연결성 있게 계속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고조가 되는 것 같아요. 3분기 매출 680억 정도, 영업이익이 19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대면적 기판에 적합한 테스트 소켓이 나오게 네. 되면서 이게 LG 쪽하고 AI 반도체 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 속에서 좀 희망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AI 가속기, 그러니까 GPU라든지 LG 쪽이 포함한 AI 가속기 쪽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2분기 때 100% 넘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게 3분기에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 매출이 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것도 오늘 ISC의 주가에 좀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비메모리 부분의 어떤 기대가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 플러스 앞으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같은 수혜 이런 부분과 여러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서 아마 반등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이면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55,000원대 하반경에서는 확보가 됐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비교나 뭐 TFE가 네네. 오히려 차트가 더 살아있긴 하던데 네네.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순환을 노리자라는 관점에서 어떤 종목이든 바라봐도 괜찮아요? 이게 항상 받는 질문인데 이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ISC가 좋아, 리노공업이 좋아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 이런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우리는 수익 보고 이제 판단하는 그죠. 거잖아요. 차트 보고 판단하십시오. 차트 보고 리노공업이 좀 더 괜찮아 보이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요. ISC 차트가 좀 좋다고 생각이 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가 좋은 쪽이 결국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차트 봐주십시오, 이동근 대표님. 지금 차트상 리노공업은 먼저 움직였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ISC는 튀었다가 다시 그 자리, 튀었다가 다시 그 자리, 그 느낌이어서 이걸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괜찮다로 보시면 될까요? 가격 매력이라든가 위치를 보면 특히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면은 ISC가 좀 바닥에서 이제 탈피하려는 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에서 이사님 말씀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종목 이름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HPSP하고 되게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두 종목이 전부 다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주봉상, 월봉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ISC도 이제 마찬가지고 일봉을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7월 기록했던 고점 부근 일단 그것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주봉, 월봉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확실히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 저도 이사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반도체 뭐 이런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뭐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게 바닥에서 벗어나는 흐름이든 아니면은 시세가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흐름이든 간에,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는 그쪽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ISC도 결국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그 요번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네.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트상으로도 이제는 바닥에서 벗어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부분, 예.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닥 탈피 움직임의 차트. HPSP와 ISC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소부장 내에서의 순환을 노리는 관점으로 사이즈 크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개별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쪽도 그러면 리포트 모멘텀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퓨처캠 보겠습니다. 네. 전립선암 임상순항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러한 성과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애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싸게 팔고 싶지 않아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시선이 좀 전해지는데 정태근 네. 이사님, 원래 우리 기술 이전 그리고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쪽 네네네. 그쪽으로 우선순위 세워서 보자라고 네네네. 말씀드렸고 그때 알보리 L 네. 그렇죠. 요거 네 가지 압축해 주셨어요. 여기 이제 퓨까지 넣어요?
일단 차트상 보게 되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도 피처컴하고 맞아요. 비슷하게 네. 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제가 너는 바이오를 보면 뭘 보려고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알보리 펩, 알보리 L을 먼저 보는 게 네. 맞고 순차적으로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퓨처캠에 딱 그런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왠지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올해 시장이 또 작년 대자뷰성으로 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하반기 들어오게 되면서 바이오가 어쨌든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부각이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 알테오제, 리가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보로노이, 리가캠 이런 것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뒤따라서 이제 신약 임상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멜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도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아마 또 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도 저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퓨처캠 같은 경우는 그런 연의에서 봤을 때 일단 볼만한 부분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셀비온하고 이제 퓨처캠 누가 먼저 상용화 시키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퓨처캠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식약처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좀 되다 보니까 조건부 품목 허가가 진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신청하게 되면은 희귀약품 지정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셀비온 같은 경우는 아직 임상 이상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감안해 보게 되면은 퓨처캠이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맥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올 바이오파마 예.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 이슈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굵직한 이제 그러니까 리가캠급에서 좀 굵직한 종목들 중에서 안 간 게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 요것도 삼천당. 이제 요것도 이제 앞으로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감히 제가 차트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동희 대표님 역할이지만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차트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리가캠 바이오급에서 볼만한 종목이니까 요것도 한번 플러스 1로 좀 추가를 해보고 싶네요. 우리 7월 말에 갈 때 그 다음은 삼천당 봐야죠라고 얘기해 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을 왔다가 다시 또 가려는 구간에서 또 차트 예뻐 보인다고 네 추가 언급 주셨네요.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 그러면 원래 기술력 좋았던 것들 다시 이렇게 출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면 그것을 퓨처캠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사실 오늘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은 차트 모양인가 싶기도 해요. 공중에 혼자 떠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조금 오늘 관망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물론 저는 매력도가 저는 퓨처캠이나 셀비온 같은 종목들은 정말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다만 이제 오늘은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리포트 파일도 좀 있어요. 이게 사실 이런 종목을 와 리포트가 나왔네 이런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좀 약간 그 수급의 쏠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차트보다는 저는 좀 더 봐야 된다. 이게 차트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종목이 뭐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비싼 가격에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관망 의견인데 일단 저는 오늘의 어떤 모양상으로 봤을 때 좀 윗꼬리도 좀 길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보면서 향후에 추가적인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비온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또한 퓨처캠의 의견을 보고 움직임을 보고 생각하실까요? 이동훈 대표님? 앞에서 이제 네.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퓨처캠이 좀 더 빠르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셀비온이 굉장히 더 탄탄해요. 주가 흐름이.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셔도 최근에 오히려 이 종목은 그러네요. 예.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지지선을 확실하게 지지하면서 가는 모양이거든요. 굉장히 차트는 셀비온의 차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그 향후의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향후 이제 평가가 나오겠지만은 전 두 종목 전부 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시장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시세가 향후에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이후의 움직임을 어떻게 차트적으로 그리는지를 보면서 좋은 타이밍을 잡아보자로 퓨처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랜만에 저희 네카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관이 좀 다시 야금야금, 프로그램도 야금야금 다시 추세를 올리려나 이렇게 올릴랑 말랑 하는 구간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정태근 이사님. 네. 네이버가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수급이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수급이 꼬임이 좀 풀어지고 있는 걸로 보세요?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사실 저도 네이버 같은 경우 언제 좀 관심을 가졌냐면은 네. 사실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이제 9월 2일 날 5일선하고 21선을 둘 다 이제 관통했던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그날부터 전이요? 예. 관심을 좀 가졌는데 이날부터 좀 이유를 찾고 있는데 사실 좀 명확하게 요거다라고 될 만한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 카카오와 연관성도 보세요? 근데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카카오가 지금 주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뭐 AI 국대 5개 팀 요 얘기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그쵸? 부분인데 예. 그리고 저기서 5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이제 내후년에 또 압축이 될 거예요. 압축이 될 건데 그래서 저 이슈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 예산에서 AI 관련 예산이 좀 뭐 많이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가 9월 2일 아침에 있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AI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또 식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이버만 유독 좀 강한데 지금 혹시 이건가 싶어요. AI 기반 이커머스 부분 강화. 저 결국 이제 AI를 해야 되는데 저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저거를 활용한 상품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 이제 컬리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새벽 배송한다는 부분인데 이커머스 부분이 좀 뉴스가 좀 몇 개 있던데 아마 그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지금 6월 달에 강했던 AI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네이버와 차트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IT생 글로벌이 있거든요. 네.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 이거는 금 이슈예요. 맞아. 금값 상승, 예. 자회사 근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지금 네이버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순환매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 관련 이슈는 다시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끝이 아니라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저는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평단 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러면 비중 확대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1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선이 얼마냐면은 일단 21선이 지금 22만 3천 원이거든요. 요 가격 이상 일단 유지가 되는지 이걸 보시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 요것도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20만 원 위에서 쌍바닥 만드는지까지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동근 대표님께 여쭐게요. 이게 왜냐면 카카오가 하반기에 분명히 오픈 AI랑 뭔가 있을 것 같은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수급 대피, 왜냐면 지금 아무래도 그런 법률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꼬여져 있더라고요. 대표님 생각은요? 카카오와의 관계보다는 저 네이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제 6월에 29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그러니까 뭔가 좀 기분 나쁜 조정이죠. 예.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줄줄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주가가.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는 21만 원 정도에서는 저점이 확인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9월 2일 날 보면은 기관이 굉장히 거기서 매수를 강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4%가 올라오면서 이제 거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났는데 여기가 거의 저는 바닥 정도의 어떤 확인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의 추세는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앞에서 의원님께서도 상승의 이유를 잘 못 찾겠다고 저도 사실 상승의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잡은 게 단기 바닥은 한번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29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의 어떤 저는 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결국은 이제 관건은 AI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이제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AI 사업 성과가 어떻게 수익성으로 직결이 될지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주가의 포인트가 될 거고 뭐 다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좀 추스려서 이제는 조금 이제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는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정도의 가격은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매수 의견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중순부터 지금 고점 대비 미끄럼틀 타고 내려왔는데 21만 원 구간이면 바닥권 정도로 지금은 해석이 됐습니다. 한 번 더 눌렀다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갈지 여러 시나리오는 있겠지만 지금 바닥을 잘 잡는지 보면서 대응 전략 네이버는 챙기시면 좋겠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